고려대 같은 경우는 12분, 21분으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긴 이 준비 시간이 있는 반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5, 6, 7 그렇게 차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 시간 혹은 분석 시간이 8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안녕하십니까. 휴별인 김성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9월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이후에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틀 후인 시점에 지금 찍는 영상입니다. 이미 재심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은 처음 재심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미 지금 재심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를 하면 안 된다, 이것만 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저는 이제 이 블루노트 기준서를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다 잘 아시죠? 그 국제형이라든지 활동우수라든지 추천형 모두 다 8분 준비하고 5분 답변하는 거예요. 고대 같은 경우는 학우는 12분 준비 6분 답변, 그리고 궤적은 21분 준비 7분 답변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12분, 21분으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긴 이 준비 시간이 있는 반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5, 6, 7 그렇게 차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 시간 혹은 분석 시간이 8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활용을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또 녹화 시간이잖아요. 자, 첫 번째, 이것만은 하지 말자. 평가하세요, 분석하세요, 자기 견해를 말하세요. 문항에서 무엇을 하라고 주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마치 이 서로 합의라도 하듯이 문항과 관련 없이 갑자기 요약을 하고 있어요. 요약을 시작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요약을 하면은 평가가 되는 거나 분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2022년 연세대 입학처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굉장히 멋진 독설이죠. 단편적인 해석에 머물면서 추상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경우, 여기까지만. 헤이, 단편적인 해석에 머물거나 추상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는 점수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 착하신 교수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보통일 수도 있고 혹은 오와 그 이하의 답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단편적인 해석을 하거나 추상적인 답변하는 경우를 저는 딱 이거라고 보거든요. 문항과 관련 없는 요약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보통이고 보통인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즉 평균적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연세대 식이나 적는다는 친구들이. 더 최악인 건 뭐냐면, 그래, 시키지도 않는 요약을 한대. 근데 요약을 해. 한번 해봐. 근데 제시문을 따라 읽고 있어요. 제시문을 따라 읽는 것은요, 제시문에 의존하는 혹은 제시문의 표현을 그대로 읽는다는 것은요, 점수 0점을 주는 게 아니라요, 걔는 감점이에요. 감점.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컨대 문제가 이렇게, 제시문 가나다는 근면에 대해서 관점이 있으니까 첫 번째로 나의 관점에서 가다 평가해라. 그리고 두 번째, 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다 평가해라. 평가해라 평가니까 지지하거나 비판한다. 제시문 라의 조사의 어떤 부분에서는 제시문 가의 어떤 부분을 지지합니다. 혹은 긍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반면에 다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혹은 일면 지지하지만 혹은 라의 어떤 부분 일면 비판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거야. 근데 이유 없이 일단은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요약부터 하고 있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조사 결과를 분석하라고 그랬어. 그럼 분석이란 소리는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얘기해 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보십시다. 이게 제시문 라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지금 문항 2번이었잖아요. 문항 2번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자, A집단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비율 100%,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비율 0%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비율이 많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고. 이게 바로 따라 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읽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분석도 아니고 요약도 아니고 제시문에 있는 거를 그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 무엇을 했냐? 방금 선생님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분석, 특히 데이터 분석은 통제 변인과 종속 변인, 원인과 결과, 어떤 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마치 주장이 있는 것처럼 그 주장을 추정해주자, 혹은 추출해주자 라는 의지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빠르게 원인과 결과를 보면요. 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 비율이라고 해서 이거 그대로 표현 쓸래요? 참여도가 높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얘는 참여도가 낮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참여도가 높은 사람과 참여도가 낮은 사람이 섞여 있는 집단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 얘를 우리가 만약에 참여도라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아래 보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으면 아래 읽어줄게요. 그림 1은 2개월 후고 그림 2는 3년 후래요. 일단 얘는 단기적, 그리고 얘는 장기적 접근을 취하고 있구나. 그리고 생산성과 효율성은 이렇게 나타났대요. 생산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참여도, 원인, 결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맞죠. 그리고 여러분 또 두 번째 또 놓치는 게,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 놓쳤던 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 특히 B집단 같은 경우는 높은 참여도, 높은 집단 몰입도가 80%, 과반 이상이죠. 당연히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20%로 과반 이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장 높게 달성이 됐다. 단기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었지만, 특히 생산성 같은 경우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율이라고 있죠. 비율. 구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20%가 2개월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계속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의 흔적은 여기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서는 오로지 그냥 비율만 했어.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2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 그때는 2개월 후에는 선생님이 휴브레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가 이 80에 들어갔다가 3년 뒤에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20%로 선생님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야. 그 소리는 2개월에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3년 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다는 소리겠지. 무슨 소리냐면은 비율이 중요한 거지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캐릭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그 전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읽기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른 제시문과 이제 맞춰서 A집단은 제시문 다의 개미다, C집단은 배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됐고,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여름이고 장기적으로는 여기가 겨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고사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수업을 듣든 8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디렉션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하고는 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져. 그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하죠. 준비 시간을 넘기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이 이거 숙제 주거든요. 이거 하면은. 그래서 이거 숙제 내면서 항상 제한 시간을 둡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직접 한번 답변 준비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못할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 시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답변 시간을 넘기거나 답변 시간을 소진시키지 못하는 답변은 지금 고사 시간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답변 시간을 넘긴다는 소리 혹은 소진시키지 못했다는 소리는 실제로 내가 5분 안에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저는요, 너의 타임레스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는 8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야? 어떤 제시문을 읽고 너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될 거야? 너 거기서 고사장 들어가서 있어봐야, 오래 있어봐야 연세대 8분, 고대 개적 같은 경우는 21분, 24분이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너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별로 3분 뒤에 뭐 할 거야? 5분 뒤에 뭐 할 거야? 10분 동안 뭐 할 거야? 이런 게 있는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이런 거예요.
2분 동안, 이게 8분 연세대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은 2분 동안은 빨리 가 읽고 비교, 논점부터 빨리 추출할 것 같아. 다시 2분 뒤에 4분 경과에서는 내가 가 읽고 비교 논점 탕탕 잡았으면 그 비교 논점을 채워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가나 다가 비교 매트릭스가 빨리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시문 간의 관계와 관련성, 여기서 얘는 비판되는데 어떤 점 때문에 비판되고, 또 나는 제시문 다를 지지하는데 또 어떤 점에서는 지지되냐, 이런 이 지지와 비판의 관계를 빨리 설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선생님 봤죠? 데이터 분석할 때 원인과 결과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라 그래프의 주장과 근거, 그리고 수치와 함께 잡아주는 거를 7분 정도, 그러니까 2분 정도 후에 이걸 해야 할 것 같고, 마지막 1분 정도는 답변 마무리하고, 부족했던 거, 내가 해야 되는데 못했던 거 있으면 좀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문항 1번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제시문과 블라블라, 제시문과 블라블라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는 평가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점에서 지지되고 비판되는 건지, 그리고 이 블루노트를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점에서 일면 지지되고 또 여집합인 부분에서 어떤 점에서 일면 비판되는 것인지 반드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타임랩스 훈련이 지금 없는 상황이면요, 그 학생은 5분 안에 절대 답 못합니다. 4분 30초에서 끊기거나요, 아니면은 내가 얘기를 다 했는데 그게 5분을 훌쩍 넘어버리거나, 반드시 타임랩스 훈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만 하지 말자입니다. 제시문 면접고사의 역할과 특성과 여기에서 평가하겠다는 걸 오해를 해요. 그 증거로 말은 겁나 잘하거든요. 말은 겁나 잘하는데 이 친구 얘기를 들으면은 대체 어디에다가 배점을 할 것인지를 듣는 사람이 모르겠어. 이 친구를 문제 해결력이 있다라고 해야 돼, 독해력이 좋다고 해야 돼, 추론력이 좋다고 해야 돼, 이해력이 좋다고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정말 자신감 있게 용기를 가지고 블라블라 막 엄청 얘기를 5분 동안 쉬지 않고 쫙 합니다. 근데 떨어져요. 그 유형이죠.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읽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어차피 기왕에 비교 매트릭스를 해야 되고 평가하세요 라는 게 두 가지는 나왔고, 근면에 대한 관점이 나와 있다고도 우리가 방금 봤어요. 그거 기준으로 가를 어떻게 읽는지 보여줄게요. 그런데 요약이 아니라 그랬어요.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려면 얘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리고 얘만 읽을 게 아니라 얘가 만들어 온 비교 논점을 가지고 나와 다도 같이 채워야 돼. 그거 어느 정도 안까지 한다고? 단 2분 안에 다 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자, 조선시대 한 선비가 자식들에게 말해다 부지런함이란 무엇이, 어차피 우리 지금 근면 얘기하고 있네. 부지런함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무엇을 뜻하겠는가 하고 맨 마지막 볼까? 잠깐이라도 한가롭게 보여서는 안 된다. 뭐가? 부지런함이. 그럼 이 가운데 부지런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텐데, 정의 내린 것은 이 정도. 잠깐이라도 한가롭게 보이서는 안 된다. 그럼 얘를 긍정문으로 바뀌어볼까? 계속 부지런한 거. 쉽게 말해서 한가로움을, 게으름을 소거시킨 상태가 부지런함이겠네. 일단 우리가, 나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읽고 부지런함, 근면에 대한 정의, 접근 한 개 만들 것 같은데 계속 읽어볼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 때 할 일을 저녁 때로 미루지 말고,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을, 지금 보니까 할 일. 그 아래 보니까 비 오는 날엔 뭐하고, 늙은이는 뭐하고, 어린 사람 뭐하고, 젊은이는 뭐하고, 병든 사람 뭐하고,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약간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 같죠? 아니면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거. 자, 이런 게 부지런함이래. 그러면 여러분 이거 평가라고 하는데 또 이유 없는 요약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유 없는 요약도 하면서 이걸 또 따라 읽고 있을 거야. 그래서 늙은이가 어땠고, 젊은이가 어땠고, 또 그 얘기 할 거라고. 광탈이라니까? 추천형, 잘 들어. 너네는 3배수가 아니라 5배수잖아. 그 4명 중에서 적어도 한두 명은 그러고 있을 거라고. 이거 어떻게 읽냐면,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었죠? 이렇게 비교 기준부터 빨리빨리 잡아주자 그랬지. 제시문, 가능, 근면의 정의, 형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 완전히 게으름이 소거된 상태라고 했죠. 자, 제시문, 가능, 근면을 왜 해야 되고, 근면의 동기가 뭐라고 할까? 자기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근면해야 돼. 아니면 게으름을 없애버리려고 해야 돼. 그래, 게으름 없애버리려고 해야 돼.
그리고 근면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내가 설정해요? 내가 근면은 이거니까 나는 이걸 할래 라고 자기가 자기 역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회적 관계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젊은이야 늙은이, 뭐 건강한 사람, 병이 든 사람, 여자와 남자, 이런 것처럼 사회적 관계에서 부여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 분업을 통해서 이렇게 근면이 달성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부여하는 역할이 지워지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근면의 목표는 뭐냐면은 방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집안 상하 남녀 간에 단 한 사람도 놀며 지내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지속 가능성 혹은 지금 집안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적 관계와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혹은 귀속된 공동체에 이 근면의 목표를 두고 있다. 혹은 근면이 그런 점에서 수단위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근면의 정의 형태, 근면의 동기원인, 근면의 목표를 우리가 비교 논점 딱딱딱 잡아놓는다면은 제시문 나를 읽을 때는 이것만 채워주면 된다니까. 왜? 어차피 제시문 가나다는 모두 다 뭐에 대한 거, 근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지 않니? 그래서 이런 학생들, 제시문이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 말은 굉장히 잘해서 버벅거리지 않고 있는데 이시답변과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무 달라. 이런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이거예요. 이미 분석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읽지 못했으니 당연히 제대로 말을 할 리가 있나요?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상태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한 상황이에요. 너가 당면한 상황이야. 추천형 5배수지였는데 면접 30 들어가고, 그리고 화루와 국제형은 3배수밖에 안 되는데 면접이 40이나 들어가요. 국제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외고, 특목, 자사 애들 학종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서 제시문은 개판치고 있다? 면접이 40이라니까요. 고대, 여기는 면접 30인데요. 학우는 5배수고요. 그리고 계적 같은 경우는 면접이 50입니다. 4배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당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을 열심히 수능 공부도 해, 내신도 열심히 있다, 학종 관리한다고 보고서도 적고 소논문도 적고 이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고 저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고 또 창체는 또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동아리도 열심히 하고 자율진로에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수능 준비는 안 하셨어요?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요새 뭐 킬러 문항 때문에 말이 많은데 선생님 솔직히 저는 킬러 문항 별로,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킬러 문항이 뭔지 저도 한번 풀어봤는데, 아니 정답률 뭐 4% 이런 거 풀어봤거든요. 이제 수학 22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저는 뭐 어려울 수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뭐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거는 킬러 문항이 중요한 것, 킬러 문항 때문에 내가 수능이 망친 것 같다, 뭐 수험생의 혼란이 가중된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킬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킬러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따라서 자, 오늘 선생님이 이 수업 초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재심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찍은 영상이에요. 내가 판단했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중에 든다면은 심각하게 고민해 하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은 떨어집니다. 5명 중에 1명이거나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일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렇게 준비하면 5명 중 4명이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안정적인 답변을 시간 내에 하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휴브레인의 김상현 팀장이었습니다.